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자꾸 자신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왜 그런 사람과 엮이게 되었을까 후회하는 날들로 잠 못 이룬 날들이 많았던 그러한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 보는 눈이 없다면 인생은 참 고달파집니다. 사람과의 인연, 그것은 인생 그 자체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지치고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운까지 뺏기게 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실패는 운의 탓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 등 그것은 다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억울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절대로 피해야 하는 사람들의 말의 특징 7가지를 소개하고 왜 그들을 피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과거 축적된 삶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적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좋은 운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말버릇이야 말로 바로 운이 없네 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운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운이 영원히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그런 마음가짐이 운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책임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지만 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장의 기회도 배움의 기회도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저의 경영 인생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신은 운이 나쁘다고 말하는 직원을 승진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저는 왜 승진을 안 시켰을까요?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많은 불신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상사 탓, 부하 탓, 타이밍 탓, 경기 탓, 모든 것을 자신 이외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받아들이지만 2번, 3번 반복되다 보면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말이 습관이 여러분에게도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격려하려던 여러분도 혹시 나도 운이 없는 건 아닐까 하며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운 탓을 하거나 변명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까지도 운 탓 또는 변명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인간관계는 감정의 교환입니다.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접하면 자신도 자연스럽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만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접하다 보면 그 역시도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쁘다 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인간관계의 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고마워란 말을 못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은 바로 고맙습니다 란 표현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우수하고 능력이 있어도 감사를 잊은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무너집니다.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잃은 때부터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제가 몇 번이나 뼈저리게 느껴온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겸손함의 표현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대가 없이 받는 혜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의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음양으로 지지와 도움을 받아도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이쪽에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 고마워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 말 한마디 없는 태도 하나하나에 다 스며 나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서 왠지 허무해진 그런 경험. 하지만 우리의 그 자손이나 보시, 착한 마음의 표현은 감사함을 아는 사람에게만 쏟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선량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주는 것 없이 받는 것만이 당연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지쳐서 조용히 떠나갑니다. 저는 경영 현장에서 이런 직원을 여러 명 보아왔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하일수록 상사에 대한 보고도 고객에 대한 말도 모든 것을 대충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도 잃고 조직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마지막에는 자신도 궁지에 몰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하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해주는 분에게 항상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 그분은 활짝 웃음을 흘려서 화답합니다.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계산대 직원에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의 인사는 그분의 하루를 즐거운 기분으로 바꾸게 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제가 믿을 수 있는 기분 좋은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표시를 잘하는 사람, 인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저는 흔쾌히 기회를 주었습니다. 감사함, 고맙다는 말 한디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것을 한다고 그건 무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무리 아니야? 그만두는 게 좋겠어. 현실을 보라고. 겉보기에는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런 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사람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소중히 여겨온 생각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 할 수 없는 이유는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경험 또한 없습니다. 나이마저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문은 두드려야 열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운도 편을 들어줍니다. 제가 전기기구 제조를 시작했을 때는 자금도 없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학력은 중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전기는 위험해. 소인이 손댈 것이 아니야. 곧 망할 게 뻔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할 가치가 있다. 모든 새로운 도전은 부정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종종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려 하면 그런대로 되돌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나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감깁니다. 도전하려 할 때마다 그런데라는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느새 자신의 목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무리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물론 차갑게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꿈을 재미있네. 한번 해봐라고 긍정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어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저는 몸소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사람과 어울리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움츠러들어 끝나버립니다. 네 번째 교훈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실수한 건 저 사람이야. 운이 나빴을 뿐이야. 내 탓이 아니야.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한마디만큼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에게는 성장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패에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를 다른 사람 탓으로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어디가 나빴는지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영자로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실패를 해왔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적도 있고 직원을 괴롭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안일했을까? 거기서 답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 아무리 유능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우기는 사람은 몇 번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는 사람은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는 발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다른 사람을 탓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는 그 자세는 주변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당당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에게도 의지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여러분까지 책임 회피하는 버릇이 옵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그 버릇을 공기처럼 주변에 전염시키고 팀 분위도 흐려놓습니다. 나는 몰라. 내 담당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어느새 모든 사람이 책임 전가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는 조직을 썩게 만들고 또한 나아가 가정을 망가뜨리기까지에 이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선택을 흐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에게 몇 번이고 기회를 주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진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았을 때, 아,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근본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저 사람은 쓸모없어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놈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뭘 시켜도 잘 못해.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도 학교에도 어디든 흔히 있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머리도 좋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거리를 두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헐뜯는 사람은 결국 내 자신도 내가 없는 장소에서 헐뜯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불안이나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마음속에 있는 약함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영자로서 수많은 직원을 보아왔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사람을 간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엄한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일 확률이 높고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립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약함을 비웃고 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조직 분위기를 망칩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축시켜서 자신의 의견만 난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쓸모있고 없고를 판단할 때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익이 있는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좋을 때는 치켜세우지만 막상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책임을 떠넘겨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도 흔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결국 정당하지도 않는 평가받는 쪽으로 전락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내일 여러분에게 쓸모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운 이웃하고의 관계는 마음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껏 그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사람의 약함을 보고도 그것을 탓하지 않고 지지해 주려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 누구누구 씨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꼼꼼해요. 누구누구 군은 자신의 이익보다 응당해야 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엇이 득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짜라는 뜻입니다. 즉, 보답을 기대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이익으로만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본성은 언젠가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상냥했는데 조금이라도 그 기대에 답하지 못한 순간 마치 다른 사람처럼 태도가 변하는 사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알고 있어? 그렇게 은혜를 강요해 옵니다. 은혜는 강요받는 것이 아닌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경영 속에서 빚의 관계로만 이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결별하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배신당했다며 혼자 화를 냅니다. 그 분노는 상대에게 상처도 주지만 자신의 마음도 망가뜨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인격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준 것에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과 접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신뢰를 얻습니다. 반대로 보답을 바라는 사람은 신뢰가 아니라 단지 거래의 관계만 쌓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따뜻함이 없는 차가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깊이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도 또한 이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손해니까 더 이상 만나지 말자. 그런 식으로 사람을 필요의 잣대로만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참 피하고 싶은 불편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옳은 것, 해야 하는 것, 가치로 움직이는 사람들고 행복한 시간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었을 때 감사받지 못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강한 내면의 판단과 지혜로움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킵니다. 그리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관계야말로 오래 지속되는 것이고 깊은 신뢰가 싹트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조용히 독이 되는 것은 은혜를 무기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돌려주지 않는다고 화내는 사람, 나만 손해본다고 투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거리를 두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7번째의 교훈은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습관. 지금까지 이런 말을 입에 담는 사람, 조심해야 하는 사람의 말의 습관들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간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사람 보는 눈이 없다거나 항상 인간관계에서 실패한다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람을 간파하려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는 힘은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비례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어서 상처받는 사람도, 의심하기만 해서 외로워지는 사람도,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 버릇이나 상태에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동료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가지고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사람을 믿어버렸을까라며 분함과 서러움에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만 어느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빴다고 생각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자신이 그 사람을 선택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조급함은 없었는가? 자신의 욕심이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았는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 득을 본다는 계산으로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는가? 모든 답이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신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정돈되면 상대의 본질이 잘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소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의 부자연스러운 말투나 태도의 이상함도 자연스럽게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흐리면 상대의 친절조차 의심하거나 거꾸로 친절해 보이는 악의를 간파하지 못하거나 합니다. 즉, 사람을 보는 눈이란 자기와의 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탈한 마음을 갖는다는 말로 설명해 왔습니다. 소탈하다는 것은 곧 바르다는 것입니다. 편견도 욕심도 분노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상대를 조용히 본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로 사람을 보면 아무리 말이 능숙해도 아무리 꾸며대도 그 사람의 마음 밑바닥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사람 보는 눈을 기르고 싶다고 바라신다면 먼저 자신을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억지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파하려고 머리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이 언제나 정돈되어 있도록 날마다 조용히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상한 말, 거짓 웃음, 가벼운 약속, 그런 것들이 점점 훤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으면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을 가려내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투명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된 사람은 끼어들 수 없게 됩니다. 인연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에서 가장 큰 영향은 또 사람입니다. 어울리는 사람, 주고받는 말,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것이 여러분의 사고를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갑니다. 오랜 경험상 저는 감히 단정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는 사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과는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서도 예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질질 관계를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과 어울리는 사람이 여러분을 부정해만 한다면, 여러분의 노력을 비웃고 희망을 빼앗는다면,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고 해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그 인연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차갑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대신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라고 등을 밀어주는 사람을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비춰주는 인연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있는가?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지금까지 전해드린 7가지의 교훈 가르침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해시태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십시오. 해시태그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